What are you looking at?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제가 가끔 다른 데서 좀 들어본 적 없는 미술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데미안 허스트의 성공을 세스 고딘의 안락지대, 안전지대 이론가 큐레이션에서 소개를 드린 적도 있고, 또 최근에는 백남준과 또 스티브 잡스의 평행 이론을 이렇게 큐레이션해서 소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미술사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이 성공한 예술가들을 자세히 보면은 성공한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예술가를 또 어떤 기업가 정신과 큐레이션해서 소개해 드릴 거냐면요. 바로 추상회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칸딘스키와 칸딘스키가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아주 유명한 책이죠. 사이먼 사인에게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여기에 나오는 골든서클 이론을 큐레이션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마존 사이트에 오늘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베스트셀러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스테디셀러고, 추상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3명이 있죠. 칸딘스키, 몬드리안, 말레비치 이렇게 3명을 꼽는데, 특히 이 3명 중에서도 20세기 미술사뿐만 아니라 디자인 미학에도 큰 영향을 끼친 단 한 명의 인물을 꼽으라면은 그거는 주저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 칸딘스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말레비치도 있었고 몬드리안도 있었고, 왜 유독 이 칸딘스키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저는 거기에 대한 힌트가 바로 이 사이먼 사이넥이 얘기하는 골든서클 이론에 들어있다고 봐요. 골든서클의 이론을 쉽게 얘기하면 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많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굉장히 잘해요. 어떻게 하느냐만 잘해도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분명한 왜, why를 가진 리더나 기업들은 사람들을 이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연히 따라오게 만든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칸딘스키에게 접목이 된다고 봅니다. 칸딘스키가 이 추상화를 그리던 과정을 보면은 다른 화가들에게는 발견되지 않았던 바로 이 Y가 보인다는 거예요. 칸딘스키는 러시아 출신으로 모스크바 대학을 나왔고, 원래 경제랑 법학을 전공했어요. 법학 시험을 통과해서 교수직을 오퍼받기도 했는데, 늦은 나이에 30살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독일 뮌헨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소묘, 데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그림 수업을 받게 돼요. 그림을 그리면서 칸딘스키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정확하게 똑같이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걸까? 꼭 사실적으로 그려야만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걸까?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칸딘스키가 러시아를 떠나오기 전에 모네 전시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모네의 그림, 건초 더미를 봤을 때 칸딘스키가 처음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그림 진짜 이상하다. 어쩜 저렇게 뭘 그렸는지 모르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그림이란 자고로 사실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림 안에는 주제도 있어야지. 그런데 저건 도대체 뭘 그린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칸딘스키 스스로도 어렸을 때부터 그림은 사실적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정관념을 깨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자꾸 아까 봤던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사실적인 그림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그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참 불쾌했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좋았잖아? 그래, 그림이라는 거는 확실히 뭔가를 꼭 닮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에 조금씩 확신을 갖게 되죠. 칸딘스키가 또 한 번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불이 꺼진 화실에 와보니까 못 보던 그림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자기가 그린 그림인데 뒤집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확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림이 뭔가를 꼭 닮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오직 점선면 그리고 색채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즐거움 또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는 납득이 됐어요. 자기는 납득이 됐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당시에 칸디스키 주변에 추상화를 그리는 화가가 없잖아요. 뭐 주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서양 회화 그 역사에서 추상화가 그려진 적이 없으니까 이게 최초로 시도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칸딘스키는 열심히 자료들을, 레퍼런스들을 찾죠. 추상화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열심히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그런 근거들을 수집해가지고 논문도 쓰고 사람들 모아서 강의도 하고 그림만 그렸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까지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우하우스, 바로 20세기 모더니즘 미학의 뿌리인 바우하우스에서 이 칸딘스키를 교수로 초빙해 옵니다. 그림만 그리는 학생들만 칸딘스키 수업을 들은 게 아니라 건축, 공예, 디자인하는 학생들이 다 칸딘스키의 수업을 들으면서 영향력이 이제 무시무시하게 퍼져나갔던 거죠. 바로 이렇게 칸딘스키가 다른 화가들보다 20세기 미술이나 디자인 영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Y를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What are you looking at?